67세 박순자 할머니는 평생 성실하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지난 5년간 매달 12만원씩 건강보험료를 더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총 720만원을 손해본 셈이죠. 더 충격적인 것은 할머니만 이런 손해를 본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60대 이상 어르신들 중 70% 이상이 이런 손해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25년 경력 사회보험노무사 이정민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매월 수십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특히 7월부터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어 이를 놓치면 더 큰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과 그 자녀분들은 내용이 어렵더라도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제가 마지막에 알려드릴 7월까지 반드시 해야 할 신청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먼저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건강보험료를 대폭 줄이는 확실한 방법과 7월부터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신청에 대해 쉽고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7월부터 바뀌는 건강보험 제도가 무엇일까요? 바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기준 완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피부양자 등록 조건이 까다로웠어요. 하지만 7월부터는 이 조건이 대폭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연소득 2천만원 이하여야 피부양자가 될 수 있었는데 7월부터는 연소득 2,500만원 이하까지 확대됩니다. 또한 금융소득과 임대소득의 합계가 연 1,000만원에서 1,20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73세 김영수 할아버지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국민연금 월 80만원과 개인연금 월 50만원, 그리고 작은 상가임대료 월 60만원을 받고 계셨습니다. 연소득이 총 2,280만원이었죠. 기존 제도로는 2천만원을 초과해서 피부양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매월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 13만원을 내고 계셨어요. 그런데 7월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2,500만원까지 확대되면서 김영수 할아버지도 아들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매월 13만원, 연간 156만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7월부터는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훨씬 많아진다는 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추산에 따르면 새로운 제도로 인해 약 150만 명의 어르신들이 추가로 피부양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혜택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신청해야 할까요? 바로 7월 31일까지입니다. 이 날짜를 놓치면 혜택 적용이 늦어져서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건강보험료 전략의 모든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피부양자 등록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2025년 7월부터 변경된 소득 조건은 연소득 2,500만원 이하, 부양능력 조건은 피부양자를 부양할 직계가족이 있어야 하고, 거주 조건은 예외는 존재하지만 원칙적으로 같은 주소지에 거주해야 합니다. 69세 이명희 할머니의 성공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명희 할머니는 국민연금 월 95만원과 예금 이자 월 30만원을 받고 계셨습니다. 연소득이 1,500만원 정도였는데도 지역가입자로 매월 9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계셨어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피부양자 제도를 모르고 계셨던 것이죠. 이명희 할머니가 제 상담을 받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할머니는 즉시 아들의 피부양자로 등록 신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 매월 9만원, 연간 108만원을 절약하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소급 적용까지 받으셨다는 점입니다. 피부양자 등록은 신청한 달부터 적용되지만 조건을 충족했던 기간에 대해서는 최대 5년까지 소급해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명희 할머니는 과거 3년치 324만원을 한 번에 환급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제가 25년 경험에서 얻은 가장 확실한 5단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자격 조건 정확히 확인하기. 먼저 본인의 연간 소득을 정확히 계산해 보세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근로소득, 농업, 임대업 등의 사업소득, 이자나 배당의 금융소득, 기타소득, 이 모든 소득을 합쳐서 연 2,500만원 이하라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2단계 피부양자로 등록해 줄 가족 찾기. 직계가족인 자녀, 며느리, 사위 중에서 직장가입자나 공무원, 교직원이 있다면 그분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꼭 같이 살 필요는 없습니다. 주소지가 달라도 부양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등록 가능합니다. 3단계 필요 서류 준비하기. 피부양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신청서, 가족관계 증명서, 연금수급증명서, 소득금액 증명원 등 소득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부양사실확인서. 이때 주민등록등본이랑 부양사실확인서는 주소지가 다른 경우 필요합니다. 4단계 신청 방법 선택하기. 신청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24시간 가능. 방문 신청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우편 신청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 가장 빠르고 편리한 것은 온라인 신청입니다. 공동인증서나 네이버, 카카오 간편인증으로 쉽게 할 수 있어요. 5단계 신청 후 확인하기. 신청 후 약 7일에서 10일 후에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승인되면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료가 0원이 됩니다. 75세 박대수 할아버지의 놀라운 변화를 보겠습니다. 박대수 할아버지는 국민연금 월 120만원과 개인연금 월 80만원을 받고 계셨습니다. 연소득 2,400만원으로 7월 이전에는 피부양자가 될 수 없었죠. 매월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 15만원을 내고 계셨는데 7월 새 제도 시행과 함께 아들의 피부양자로 등록했습니다. 결과는 매월 15만원, 연간 180만원 절약, 5년간 총 900만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들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1. 이미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바꿀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지역가입자에서 피부양자로 또는 직장가입자에서 피부양자로 변경 모두 가능해요. 단, 본인이 직장가입자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질문 2. 피부양자가 되면 혜택이 줄어드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혜택은 똑같이 받으면서 보험료만 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병원비 지원, 건강검진 등 모든 혜택이 동일합니다. 질문 3. 자녀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피부양자를 등록한다고 해서 자녀의 건강보험료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보험료는 자녀의 소득에만 따라 결정됩니다. 질문 4. 여러 자녀 중 누구의 피부양자가 되는 것이 좋을까요? 소득이 가장 높은 자녀의 피부양자가 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만약 자녀가 퇴사하거나 소득이 줄어들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상황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소득 신고를 정확히 하세요. 피부양자 등록 후에도 매년 소득 변화를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이 2,5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다시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둘째, 금융소득에 특히 주의하세요. 요즘 높은 금리로 인해 예금 이자가 늘고 있습니다.
금융소득과 임대소득의 합계가 연 12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이 적어도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71세 최영숙 할머니의 실수 사례를 보겠습니다. 최영숙 할머니는 연 소득 2200만 원으로 피부양자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아파트를 팔면서 일시적으로 소득이 크게 늘었는데 신고하지 않았어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를 발견하고 과거 보험료 전액과 가상금을 추징했습니다. 할머니는 결국 200만 원이 넘는 돈을 한 번에 내야 했습니다. 셋째, 주소지 변경 시 신고하세요. 피부양자와 부양의무자가 다른 주소지에 살고 있다가 이사를 하거나 가족 구성이 변경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그럼 안전하게 피부양자 등록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매년 소득 변화 체크하기. 연말에는 반드시 한 해 총소득을 계산해 보세요. 국민연금은 매년 조금씩 오르고 개인연금이나 금융소득도 변할 수 있습니다. 2. 소득 한도 관리하기. 소득이 2,500만 원에 가까워지고 있다면 미리 대비책을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상품을 조정하거나 임대수익을 줄이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정기적으로 자격 요건 확인하기. 6개월마다 한 번씩은 본인의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65세 안정희 할머니의 성공적인 관리 사례를 보겠습니다. 안정희 할머니는 처음에 연 소득 2,200만 원으로 피부양자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매년 말마다 소득을 정확히 계산해서 관리했어요. 작년에 개인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면서 소득이 2,450만 원이 되었습니다. 한도에 가까워지자 할머니는 일부 정기예금을 해지해서 금융소득을 줄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연 소득을 2,380만 원으로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3년째 피부양자 혜택을 받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7월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7월부터 바뀌는 제도를 활용한 완벽한 신청 가이드. 1단계 7월 1일부터 즉시 온라인 확인.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새로운 기준으로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세요. 홈페이지에 피부양자 자격 확인 메뉴가 새로 생깁니다. 2단계 필요 서류 미리 준비. 지금 바로 미리 서류를 준비해 두세요. 최근 소득 확인 서류는 2024년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부양사실확인서는 주소지가 다른 경우. 3단계 7월 첫째 주에 신청. 7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몰릴 수 있으니 가능하면 7월 첫째 주 안에 신청하세요. 4단계 신청 후 추적 관리. 신청 후 처리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 만약 보완 서류가 필요하다는 통지를 받으면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중요한 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팁 1. 소급 적용 요청하기. 새로운 기준으로 봤을 때 과거에도 피부양자 자격이 있었다면 소급 적용을 요청하세요. 최대 5년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팁 2. 형제 자매 함께 신청하기. 조건에 맞는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가 있다면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처리되어 더 빠르고 확실합니다. 팁 3. 예비 부양의무자 정하기. 주된 부양의무자가 직장을 그만두거나 소득이 줄어들 경우를 대비해 예비 부양의무자를 미리 정해두세요. 이제 7월부터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실수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수 1. 신청을 미루는 것. 나중에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미루지 마세요. 7월에 신청하면 8월부터 적용되지만 8월에 신청하면 9월부터 적용됩니다. 한 달 늦을 때마다 수십만 원씩 손해입니다. 실수 2. 서류 불비로 재신청하는 것. 서류가 부족하거나 잘못되면 처리가 지연됩니다. 정확한 서류를 처음부터 준비해서 한 번에 승인받으세요. 실수 3. 소득 계산을 잘못하는 것. 연소득 계산에서 실수하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모든 소득을 빠짐없이 정확히 계산하세요. 72세 김순덕 할머니의 아까운 실수를 보겠습니다.
김순덕 할머니는 7월 제도 변경 소식을 들었지만 복잡하니까 나중에 하자고 미뤘습니다. 결국 10월에야 신청해서 11월부터 적용받았어요. 만약 7월에 신청했다면 8월부터 적용받아 3개월간 36만 원을 더 절약할 수 있었을 텐데 아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8세 이봉수 할아버지와 76세 김영자 할머니 부부의 놀라운 성공 사례. 이봉수 할아버지는 국민연금 월 110만 원, 김영자 할머니는 국민연금 월 85만 원과 개인연금 월 40만 원을 받고 계셨습니다. 기존에는 두 분 다 지역가입자로 매월 총 25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계셨어요. 7월 제도 변경 소식을 듣고 즉시 큰아들의 피부양자로 등록 신청했습니다. 두 분 다 새로운 소득 기준을 충족했거든요. 결과는 매월 25만 원, 연간 300만 원 절약. 앞으로 10년간 3천만 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과거 2년치 600만 원을 소급 환급 받으셨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7월까지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7월 건강보험료 절약 완벽 체크리스트. 1. 본인 연간 소득 정확히 계산하기. 모든 연금 소득 합계. 2. 새로운 기준 2,500만 원과 비교하기. 연소득 2,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금융소득임 대소득이 1,2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3. 피부양자로 등록해줄 가족 찾기. 직장가입자인 자녀, 며느리, 사위, 공무원, 교직원인 가족. 4. 필요 서류 미리 준비하기. 피부양자 등록 신청서, 가족관계 증명서, 소득 확인 서류 전체. 5. 7월 첫째 주에 신청하기. 온라인 신청 우선. 방문 신청도 가능. 우편 신청은 시간 여유 있을 때. 6. 신청 후 처리 과정 확인하기. 7일에서 10일 후 승인 여부 확인. 보완 서류 요청 시 즉시 제출. 7. 소급 적용 환급금 확인하기. 과거 피부양자 자격 기간 확인. 환급 가능 금액 계산. 8. 향후 관리 계획 세우기. 연간 소득 변화 체크 일정. 자격 유지 관리 방법. 제가 25년 사회보험노무사 경력으로 드리는 마지막 조언은 이것입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옵니다. 7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는 분명 좋은 기회입니다. 하지만 이 기회를 잡으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미루지 마세요. 복잡하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는 일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후 당장 본인의 소득부터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가족들과 상의해서 7월 첫째 주에는 반드시 신청하세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7월 31일까지 신청하면 8월부터 적용. 한 달 늦을 때마다 수십만 원씩 손해. 소급 적용으로 과거 보험료도 환급 가능.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와 경제적 안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제가 아는 한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익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